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관련 일본 전범기업의 법정 대리인 측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온갖 비난을 안고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사퇴 주장은 사법개혁 흔들기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처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고보 등은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업계 1위인 이바돔 감자탕이 공장 이전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포착됐습니다.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오후에는 중국발 황사가 유입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겠습니다. 황사는 밤사이 해소되겠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때이른 한파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강제징용 전범기업 측 변호사가 독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집무실 등에서 수차례 만나 소송 중인 재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건데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변호사를 3차례 이상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와 대법원장 사무실 등에서 은밀한 독대를 나눈 겁니다. 두 사람은 1994년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고 법원 내 보수적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 연구회에서도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지연시키고 외교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하는 방식 등을 상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대 뒤 김앤장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한 달 뒤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절차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모 변호사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상황을 들으면서도 양승태 전 원장을 만나 일종의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와의 독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가 없다던 양 전 원장의 주장은 의문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검찰이 골프 회동 등 3개 의혹을 중심으로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수사관들에 대해 감찰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당사자들을 불러서 일단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경찰은 아직 청와대에서 파견 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공무원 5명에 대한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감찰본부는 지난 주말 동안 비위와 관련된 김모 수사관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지인의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봤다는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 또 감찰 대상이었던 정부 부처로 승진 이동을 시도한 점 등입니다. 그런데 내부 감찰 조사에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자치조사 때와 달리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조사에서는 평소 알고 지낸 민간업자, 특감반 동료와 골프를 쳤다는 식으로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골프 비용의 자금 추적이나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 강제 수사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복귀한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청와대에서 비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검찰 쪽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경찰 관련이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복귀 조치된 특감반원 가운데 절반은 경찰 소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 일로 야당의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사퇴 주장은 사법개혁 흔들기라면서 조 수석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조국 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온갖 비난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뒤에 자유인이 되겠다고 전했는데 사실상 조 수석이 사퇴할 마음이 없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궁지에 몰린 조 수석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특감반 직원의 비리는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편 야당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 수석이 문재인표 개혁을 상징한다면서 사퇴를 반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른바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 이른바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예비경선 당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경찰은 해당 계정으로 올린 게시물 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계정 주인이라고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김 씨의 자택과 이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불러 계정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꾼의 자녀 취업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40대 김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낸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윤 전 시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김 씨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와 약 8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씨의 자녀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아들 조모 씨는 시 산하 기관에 채용됐다가 퇴사했고 김 씨의 딸은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에게 준 4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어디서 났는지, 돈을 건넨 것이 지방선거 경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시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업무용 단체 카톡에 음란물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여경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데 해당 경찰서는 부랴부랴 카톡방을 폐쇄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막상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간부를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단체 카톡방입니다. 지난달 25일 대낮에 낯뜨거운 음란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분짜리 영상에는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이 경찰서 경관급 간부입니다. 당시 카톡방에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을 비롯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위급 이상 간부 등 40여 명이 있었는데 여경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란물은 유포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내부에선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수사를 오래 했다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도니까 뭐 해프닝 상황으로. 감찰에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식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뭐 감찰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가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겠는데 상식적으로 뭐. 현재 카톡방은 폐쇄된 상태. 해당 간부는 스마트폰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다가 실수였다고 시인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수협의 한 조합에서 지난해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조합장 아들, 이사 조카와 같은 임직원들의 친인척이 합격자의 절반이나 됐습니다. 조합은 특혜가 없었다고 했는데 채용 절차를 보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여신 규모 1조 6천억 원에 지점 11개를 둔 수협의 한 회원조합 본점입니다. 지난해 신입사원 9명을 뽑았는데 조합의 수장인 김모 조합장의 아들과 이사의 조카, 전 임원의 아들, 대의원의 자녀가 포함됐습니다. 합격자의 절반이 전현직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채워진 상황. 조합 측은 채용 절차에서 특혜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이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거. 부정은 못하고 아이고 너무 문제. 하지만 응시자 32명 가운데 서류와 필기를 통과한 건 응시자의 대부분인 31명. 사실상 당락을 가른 건 면접이었는데 면접관 5명 중 4명이 조합 내부 임원이었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올 상반기 해당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였지만 채용비리 의혹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협중앙회는 특별감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는 물론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업계 1위 이바돔 감자탕의 수십억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조금 부당 수령과는 별도로 이바돔의 지난 2016년 영광군 대마산단 이전 과정이 수상합니다. 경찰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산단의 이바돔 본사와 물류센터 이전을 앞둔 지난 2016년 2월 초, 이바돔은 영광군으로부터 사실상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당시 대마산단에는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는데 업종 특성상 이바돔은 제조업보다 뼈다귀 유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그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 코드에는 유통업에 관한 코드가 따로 없어요. 여기는 제조업만 하니까. 공장 이전에 제동이 걸린 이바돔 측도 당시 영광군의 오락가락 행정과 이전 불가 결정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이전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유통 판매업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이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게 된 겁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조사에서 유통 판매업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허가가 나 당시 상황이 의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바돔 측 관계자에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바돔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영광군이 이렇게 이바돔 감자탕을 도와주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영광군 관계자를 만나서 그 전말을 들어봤습니다. 결국 지역 산단에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바돔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마 산단에 입주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업체가 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종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영광군청으로 가 전말을 들어봤습니다. 2016년 2월 이바돔 감자탕 측은 군청으로 찾아가 영업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당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담당 공무원은 제조업은 되지만 유통업은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검토한 결과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니까 그것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된다. 관련 법 부서에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그러고는 보름쯤 뒤 영광군은 이바돔이 이전을 해도 좋다는 해석을 내려줍니다. 소스와 김치를 제조하고 주로 취급하는 뼈도 가공해 팔기 때문에 유통도 제조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통 판매업을 이제 해도 된다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봐야죠. 하지만 취재진이 이바돔 가맹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정작 뼈다귀는 본사가 수입한 포장 그대로 공급되고 있고 사실상 유통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바돔 감자탕이 산단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영광군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산단 성격에 안 맞는 업체를 무리하게 유치하려 한 데는 지역 발전 논리가 등장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복수의 영광군 관계자는 이바돔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이바돔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마 산단에 입주했다. 이미 벌금형을 받은 업체가 지금도 산단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기업들의 산단 입주 과정과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미스터피자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9년 만에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미스터피자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9년 만에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협상단을 출범시켜서 정부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유치원 3법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심사.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정부 보조금만 국가지원 회계에서 다루자고 주장했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사립학교의 차이점을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됩니다. 유치원을 운영할 때도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횡령 사건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회계 투명성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협상단을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며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유치원법이 처리되려면 오는 6일까지 절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치권과 유치원업계가 묘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전달해달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뤄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답방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이루어지면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며 국민 분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한미 불화설 질문에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대북 제재 유지라는 원칙에 이견이 없으며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뉴질랜드 힐러리 경의 말을 인용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냥 한 발 두 발 걸어서 올라갔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에베레스트에 오른 힐러리 경의 마음 자세와 똑같습니다. 조금 전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문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합니다. 오클랜드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정하며 여야를 압박했는데요. 백약이 무효일까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합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후에도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정기국회가 7일까지니까 5일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소소위 자체도 야당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예산 처리가 난항을 겪고 또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정상적으로 정기 국회 내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오후 들어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참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며 여야를 압박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교섭단체가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루 종일 협조를 당부하던 김동연 부총리도 직접 예산안 설명에 나섰지만 결국 본회의는 표결 없이 산회됐습니다. 여기에 깜깜이 예산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소소위도 삐그덕거리며 예산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집단인지. 4조 원 대책과 특활비 삭감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소위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소위와 원내대표 간 투트랙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 여부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9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민생 경제 악화와 이재명 지사 사건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내린 48.4%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에 비례해 부정평가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1%포인트 상승한 46.6%까지 오르며 긍정평가와 오차 범위 내 격차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9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내린 38%로 집계됐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 악화와 이재명 지사 논란이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논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요인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40조 원에 가까운 민생 예산이 추가로 담긴 만큼 이를 잘 집행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그나마 호재로 남아있지만 청와대 기강회의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의 화합과 보수 대통합을 위함인데 친박계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계파 갈등의 봉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는 친박계 최경환 의원을 면회하면서 당의 화합을 강조한 김무성 의원. 다음 날인 29일엔 비박계인 권성동 의원과 함께 친박계 홍문종, 윤상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뿌리 깊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계파 화합과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함께했습니다. 특히 계파 갈등 종식을 위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보수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우파들 분열되면 목적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수를 합쳐야 됩니다. 하지만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비박계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의원이 난색을 표하는 등 계파 간 이견이 여전해 뿌리 깊은 당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아이돌 그룹을 주로 상대하는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이 대형 기획사에서 수년간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측은 미지급이 아니라 정확한 증빙 서류가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라고 반박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의 미용을 담당한 헤어 디자이너 강호 원장은 대형 기획사에서 돈을 받지 못해 폐업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원장은 스케줄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2013년부터 약 3년간 총 7곳, 특히 3곳에서 원금 기준 40억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우리 아니면 못 먹고 살잖아,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만 줘, 받아, 이런 입장에서.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미용실 원장의 주장에 지목된 기획사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큐브와 스타쉽, CJS 등의 기획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강 원장에게 대금 지급을 위한 세금 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원장이 이전 업체를 폐업한 뒤 새 업체를 만들었고 여기에 채권이 이전됐다는 걸 확인할 수 없어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줬다는 겁니다. 증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 금액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세법상 탈세를 방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한 상태고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강 원장이 고소와 소송까지 검토하면서 진실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여성 등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성희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바생 3명 중 1명은 일을 하면서 손님과 주인으로부터 성희롱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러그 스토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홍지희 씨는 불쾌함을 느끼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희롱을 하는 손님들 때문입니다. 20살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할 거 다 해봤겠네 이러면서 성인용품 같은 거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빵집에서 일했던 권원표 씨는 사장님의 외모 지적에 시달렸습니다. 남성적으로는 생겼는데 잘생긴 건 아니다. 전에 일하던 얘가 더 잘생기지 않았냐 하면서. 알바생 6,7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해봤더니 3명 중 1명은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가거나 이를 관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잘 해야겠다,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생애 첫 노동의 경험이 이러한 상처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서울시는 성희롱 사각지대인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방 교육을 하고 안심 일터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정신없는 틈을 노려서 답례금이나 식권을 달라는 가짜 결혼식 하객들이 여전히 극성입니다. 남이 낸 축의금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끔한 정장에 까만 뿔테 안경을 쓴 60대 남성이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러더니 만원짜리 답례금이 든 봉투 여러 장을 받아 자리를 떱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처럼 나타나더니 답례금을 또 받아 챙깁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챙긴 답례금만 수십만 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같은 예식장에는 또 다른 사기꾼 3명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약 200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많다 보니까 줄을 세다 보니까 그거 처리한다고 미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70대 남성이 책상 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훔치더니 답례금까지 받아 챙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산, 경남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뜯어낸 가짜 하객은 근거된 이만 11명입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길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고 어떤 범행을 하더라도 잘 발각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11명 중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기한은 이번 달까지인데요. 공공기관들은 하루짜리 일자리를 만들다가 상급 부서에서 반려되는 등 그야말로 총극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단기 일자리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름쯤 지나고 기재부는 단기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라며 독촉하는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이 기간 교통안전공단은 애초에 채용 계획이 없던 체험형 인턴 자리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 연구 보조 업무라는 이들의 채용 기간은 단 하루. 부실 논란을 의식했는지 기재부는 채용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 일자리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안 내려보냈을 수도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임대주택 신청 서류 접수나 정리를 맡을 인력 687명을 채용 중인데 채용 기간은 하루에서 2주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코레일의 한 계열사는 3개월간 고드름만 제거하는 인력 132명을 채용하겠다고 계획하는 등 급조된 일자리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재부가 공문을 보냈던 기간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이 늘린 단기 일자리는 애초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노력과 예산으로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채용할 단기 일자리는 5,600개 가까이 되고 관련 예산은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고객이 식당이나 상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은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가 거의 없는 제로페이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일이지만 정작 소비자는 시큰둥합니다. 왜인지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계좌 이체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의 현재 카드 수수료는 0.8%에서 2.1%.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겐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우리 비용을 줄이고 매출은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지만 신용카드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은 정작 제로페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포인트 제도나 할부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혜택 보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아마 써도 굉장히 조금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제로페이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형 간편 결제 업체인 카카오페이와 토스까지 정부의 무리한 제로페이 개발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상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협약식까지 열고 제로페이 시범 도입을 다음 달 17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구급차 기사들까지 거리로 나와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향하면서 노란조끼 시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구급차 수십 대가 프랑스 파리 내 국회 앞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연막탄을 피우고 구조물을 장애물 삼아 국회로 가는 길목을 통제합니다. 구급차 기사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차량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를 적어 정부를 향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Les gilets jaunes, ils se plaignent de ne pas avoir de revendications claires, mais quand ils ont des interlocuteurs et des revendications claires, ils font rien. Et ça peut plus continuer. 프랑스 일부 언론은 교육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확산하면서 지난 일요일 전국적으로 13만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도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마르세유에서 80살 여성이 체류탄에 맞아 숨지는 등 현재까지 모두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번 시위가 지난 6.8 혁명 이후 가장 폭력적인 시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터넷상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대마초를 직접 복용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당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태웠다고 말했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뒤늦게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테르테 집권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된 필리핀 국민은 5천여 명. 아무래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농담으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3살배기 아들을 집 근처 놀이터에 두고 온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도 자택 인근 놀이터에 아들을 놓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이는 다음 날 새벽에서야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정한 아빠에게 재판부는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책을 홍보하는 이메일에 남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스24는 지난 10월에 출간한 책을 홍보하기 위해 웹진 가입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문제가 된 건 이메일의 제목. 어쩌면 그렇게 한남스럽니라는 제목의 한남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집단 탈퇴 움직임까지 보이며 논란이 커지자 예스24 측은 책을 소개하는 인터뷰에서 발췌한 문장이지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예계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가족 비투 논란의 화살이 개그우먼 이영자 씨에게로까지 향했습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영자의 이름을 믿고 이영자 씨 오빠에게 가게 운영을 맡겼다가 1억 원을 떼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결국 부도가 나서 구속되기까지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영자 씨 측은 이미 합의로 해결된 사안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연예인이라고 형제일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면서 발빠르고 명쾌한 대처를 한 이영자 씨를 향해 오히려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벌써 12월이야 했는데 크리스마스도 딱 3주 남았습니다. 조금 일찍 산타 만나러 떠나볼까요? 빨간 옷을 입은 산타들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 세상의 모든 산타는 여기다 모인 것 같은데요. 루돌프도 빠질 수 없겠죠. 무려 300명의 산타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자선 활동을 위해 모인 이들. 모두가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화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이 장면. 하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차라리 영화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하늘을 뒤덮은 두꺼운 구름. 그 아래 휘몰아치는 기둥 보이시죠?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멀리서 봐도 그 위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미국 일리노이를 덮친 이 강력한 토네이도로 2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고 수십 채의 집이 파손됐습니다. 부디 빨리 복구 작업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상어는 노란색을 보면 그걸 물고기로 생각해 공격한다는데요. 여기 밝은색 수영복을 입었다 봉변당한 소년이 있습니다. 관상용 상어가 사람들 사이를 헤엄쳐 지나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속에 있던 소년의 어깨를 무는데요. 황급히 아이를 안아올리는 아빠. 아이의 등엔 큰 상처가 났습니다. 상어가 물었을 때 죽는 줄만 알고 정말 무서웠다는 소년. 이번 일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서 10에서 40mm, 충청과 남부 제주에서는 5에서 20mm, 중북부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추위가 몰려옵니다.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영하의 추위가 나타날 텐데요.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8도, 토요일에는 무려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기온 변화의 폭이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중국 북동지방과 북한을 지나면서 비에 섞여 내렸는데요. 그중 일부만 서해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황사의 양도 적어지고 농도도 옅어지면서 이마저도 비에 섞여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강원 산지, 영남 내륙에서는 안개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비는 아침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남부지방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부산 18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